안녕하세요, 은솜입니다. 저는 오늘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받으면서 예쁘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분양에 당첨돼서 정말 드디어 내 집이 생기는구나 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모델하우스를 이제 보러 갔어요. 근데 처음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러면서 이제 모델하우스에 들어갔는데 아니 몰딩은 왜 이렇게 촌스러우며 너무 좀 싫었고요. 대리적으로 마감된 아트월이라든지 타일에 있는 화려한 무늬들이 그러니까 집이 막 더 좁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와, 무슨 싱크대가 거의 뭐 거실을 닿기 직전이야. 너무 큰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집을 돈대로 다 내고 아니 우리가 하다못해 진짜 이런 옷 하나 사입을 때도요. 나한테 까슬거리진 않는지 편안한지 날씬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지는데 아니 옷에 비하면 정말 집은 몇백 배가 아닌가? 몇천 배? 몇만 배?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엄청 비싼 돈을 주고 왜 내가 정해진 집에 내가 맞춰서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이너스 옵션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은요, 말 그대로 옵션이 빠져 있어요. 저희 엄마도 그러셨어요. 아우, 야, 그래도 싱크대는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딱 골조만 세우고 벽체는 구성해 놓고 그 위에 무언가 덧입히는 거 혹은 가구의 형태, 화장실의 도기류들 그 어떤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보다 더 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이제 장점이 있는 건데요. 첫 번째, 마이너스 옵션의 장점.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가를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저희 집은 24평형인데 2,200만 원 그 정도 빠졌어요. 근데 분양가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뭐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 도전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내 집을 꾸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하면은 뭐 예쁘게 하는 거 이제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싱크대 같은 거 많이들 하시는 건 싱크대 구조 변경. 요즘에 대면형으로 해서 엄마들도 이제 요리하면서 거실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런 주방이 인기 있고 되게 좀 저도 가고 싶은 주방인데 꿈의 주방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든 내가 원하는 우리 가족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구조 변경하면서 예쁘게 꾸미는 것까지 할 수 있다. 사실 저도 정말 마이너스 옵션을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내 기존에 사는 집에서 패밀리 침대를 아이들하고 같이 쓰고 있었는데 안방이 워낙 작다 보니까 패밀리 침대를 놓으면 그냥 그쪽 괄호가 거의 꽉 차거든요. 거의 꽉 차요. 그래서 안방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침대. 그러니까 샤워하고 나와서 바닥에 물기 있는 상태로 밟는 땅이 바로 침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벽을 알아보니까 부실 수 있는 벽이었어요. 부실 때 부시고 원래 있는 문자리 거기를 벽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의 구조 변경을 또 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옵션의 장점인 것 같고 세 번째 장점은 굉장히 또 뜻밖의 장점이에요. 저도 이런 것까지는 생각 못하고 마이너스 옵션을 결정했는데 세 번째 장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오, 되게 좋죠. 분양가가 저렴해지면서 취등록세에 대해서 감면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인테리어를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하는 비용은 또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또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마이너스 옵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좋은 장점들이 있어서 저는 선택을 했지만 사실 단점도 명확하게 존재하는 게 바로 마이너스 옵션인데요. 마이너스 옵션의 단점, 첫 번째, 저도 고민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하자 보수 문제입니다. 시공사에서 진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 줄 것 같으면 책임 소재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하자 보수에 대한 이제 문제가 그래도 그다지 되지 않는 편인데 이제 저처럼 마이너스 옵션을 하게 되면
제가 선택한 업체와 제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하자 보수가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단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뭐 저는 저희 이제 부모님이 새 아파트에 산 지가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도 문제가 많아요. 문제들이 빨리빨리 해결도 되지 않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그런 문제는 솔직히 케바케일 수도 있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어쨌거나 시공하는 사람의 능력이잖아요. 능력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저희 생각은 내가 정말 실력자들 오셔서 공사하면 그런 거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요. 근데 개별 공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파트에서 뭐 단체로 1000세대, 2000세대 하는 것보다 돈이 사실 더 들 수 있고요. 또 내가 진짜 의리의리하게 하겠다, 호텔급으로 나는 할 거야, 이제 이러면 돈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들 수 있다는 거. 그런 비용적인 상승에 대한 생각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 자, 이거는 굉장히 귀찮고 복잡합니다. 정말 아파트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저도 보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용어들도 어렵고, 하나하나 정말 벽, 천장, 바닥, 화장실, 문틀, 문, 온갖 것들을 내가 다 알아보고 다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고 복잡할 수 있다는 거, 생각보다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이제 그거를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거는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임하면 충분히 좋은,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내 집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마이너스 옵션의 장단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같이 우리 도전해요. 제가 마이너스 옵션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 영상으로 다 남겨볼 거니까요. 또 마이너스 옵션에 대해서, 인테리어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 또 재밌는 거 많이 풀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